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60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흥미로운 언급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고 또 최근 논란의 대상인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탓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쳐 그동안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는 확실히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적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가 4월부터 백신 접종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발표를 어제 했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시행이 될지에 대해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기자회견, 대통령 되고 나서 첫 번째 기자회견이었던 점에서 좀 늦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1월에 취임했는데요. 네. 지금 벌써 3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이제 첫 기자회견이었다. 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좀 너무 늦게 한 거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기자회견을 어제 했는데 네. 1월 20일 취임식 이후 무려 64일 만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7일 만에 네. 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20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에 비하면 한 굉장히 한 3배 정도 네, 네. 늦어진 그런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참석한 기자들의 숫자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네. 좀 뭔가 좀 약간 엉성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간격도 기자들 글쎄 사이 말이죠. 간격도 넓혀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요즘 스포츠가 다 무관중으로 하듯이 마찬가지죠. 네. 어쩔 수 없는 근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무난한 편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50여 년의 커리어를 가진 베테랑 정치인 출신답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잦은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고 또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말실수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다소는 좀 긴장한 표정으로 회견장에 들어섰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예상 문답을 담은 자료집까지 준비했는데 62분간 1시간 정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큰 실수는 없었습니다. 질문 도중에 자료집을 넘겨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스스로 좀 장황하게 너무 얘기한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너무 오래 답하고 있다. 여기서 멈추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그 회견을 취임 후에 이제 성과를 부각하고 역정 과제에 대한 어떤 초당적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로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자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또 야당인 공화당이 국정 의제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불만도 강하게 표시해서 비교적 솔직하게 자기의 속내를 좀 드러낸 그런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역시 코로나19 관련이었던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역시 코로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중점적으로 역시 코로나19를 내세웠고 그래도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64일 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점, 그 점을 강조했어요. 실제로 취임한 이후에 확산세가 꺾였고요. 백신 접종 속도도 매우 빨라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취임 100일 동안 백신 접종 목표를 1억 도스로 했는데 그게 이제 달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100일까지 앞으로 한 30일 정도 더 남았는데 그 정도 기간 동안에 2배인 2억 도스를 맞게 하겠다. 이런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고요. 또 앞으로 35일이 지나면 학교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역시 본인의 어떤 가장 어려운 현안이지만 또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이것에 대한 대응 성과를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야기 중에서 조금 약간 좀 기대하지 않았던 얘기도 나왔는데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네, 2024년에 이제 차기 대선이 벌어지는데 그때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네. 역대 최고령인 78살이라는 매우 늦은 나이로 지금 취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도전 여부가 큰 관심이었고 도전을 안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예상이었는데 어제 본인이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취임한 지 100일도 안 지났어요. 아직 4년 임기 중에 이제 한 60일 정도 지났는데 2달 정도 지났는데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재도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렇죠. 앞으로 4년간 국정을 이끌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의 속성이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럼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지 이 생각에 벌써 사로잡혀서 그 다음 권력으로 네, 달려올 네. 것이고 이게 맞아요. 대통령으로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4년 후에 도전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당연한 얘기예요. 누가 지금 그 위치에 있어도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4년 후에 도전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네. 역시 이민 분야였습니다. 네, 그렇죠. 또 뭐 바이든 대통령은 뭐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만 네. 탓을 했고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 미국의 남쪽 국경 지역에 지금 중남미 이민자들의 행렬이 밀려들면서 이게 좀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예, 어제 기자들의 질문도 이 이민 쪽에 집중이 됐는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 친이민 정책이 미입국자 급증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나요? 그 기자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중남미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좋은 사람이어서 이민자들이 늘어난 게 아니다. 이런 말로 네. 그런 질문을 아주 일축해 버렸고요. 일단 날씨가 풀리는 연초기 때문에 날씨가 좋기 때문에 이민자 급증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항상 이맘때쯤에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이 국경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 계절적인 연례 행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부모 없는 미성년 미입국자들이 열악한 조건의 시설에 수용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특히 부모 없이 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지 이 케어해가지고 국경에서 굶어 죽도록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민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곳곳에서 저격했습니다. 트럼프식의 이민 정책이 전혀 도움이 안 됐고 그렇다고 이민을 늦추지도 못했다 이렇게 혹평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체한 것 위에서 재건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하나하나 다 없애고 있는데 이건 뭐 절대 양해를 구할 사안도 아니고 전혀 미안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중국 위구르나 홍콩 같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곳곳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비판을 했고 또 일부 기자가 2024년 대선 때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뭐 그런 말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그때 공화당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피해 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어제 공화당에 대해서도 아주 불만이 좀 많았어요. 예, 불만이 많았습니다. 물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공화당에 대해서 협력 의지를 물론 나타내기도 했지만 자신이 역점을 두면서 추진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지만 뭐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좀 보면 정말 그 야당들이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부터 물러날 때까지 오로지 반대로만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좀 예전에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 그래도 좀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반대할 건 반대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취임 첫날부터 물러나는 그날까지 4년 내내 또 5년 내내 계속 반대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도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자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게 당파가 나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네. 예, 특히 뭐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특히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공화당이 상원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나친 남용이다. 뭐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이건 너무 남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못하도록 규칙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 규칙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협력과 분열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
네.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자신은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 선출됐고 그런 자신에게 반대하는 것은 결국 공화당이 분열을 선택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이 그리고 좀 조지아주에서도 어제 조지아주 지사가 이 투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정책을 통과시켰는데 네. 이 매우 직설적으로 sick, very sick, 아주 구역질이 난다. 이 비미국적이다, un-American.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것은 헌법적인 기본권인데 그런 어떤 권리를 지금 제한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표현으로 맹비난했는데 물론 이 부분은 공화당도 뭐 할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뭐 어제 보니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같은 공화당 중진 의원이 또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어찌 됐건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도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은 쪽으로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제 또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어제 경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렇게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 언급이 느낌이에요. 없었어요. 물론 다음 주에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3조 달러 규모 이 인프스트럭처 패키지에 대해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그때 뭐 경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말을 좀 아낀 것이 아닌가. 지금 다 얘기해 버리면 네. 김이 셀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경제는 뭐 여러 번 강조해서 지나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제는 좀 너무 좀 아쉽지 않았나. 너무 말이 좀 적지 않았나. 일단 미국 경제에 새로운 희망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네. 굉장히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1조 9천억 달러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고 나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감소한 것도 언급을 했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6%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1억 명에게 개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현금을 이미 전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경제 회복의 길은 멀었다. 네. 아직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직장을 잃었고 너무 많은 가정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경제 면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에 네. 좀 불만과 우려가 높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경기 부양을 강력하게 한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네. 증세를 지금 생각하고 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 같은 뭐 그런 얘기도 좀 생각이 나오고 들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해서 이 좀 일반적인 대통령들의 일반적인 관심보다 오히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관심이 좀 덜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한다면서도 이렇게 바로 세금 문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게 과연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제 이미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법인세율 인상하고 최고소득세율, 개인들의 최고소득세 구간에 있는 개인들에 대한 이제 세금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최고소득 구간에 있지 않은 개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심인데 회사들이 세금 부담을 갖게 되면 그게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올라가게 되면 회사들이 회사들의 어떤 이 수익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회사들은 손해보기 싫어서 결국 물건 값을 올리거나 서비스 값을 올리거든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인세 부담을 회사가 지는 게 아니라 결국 그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또 그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개인들이 결국 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세금 인상을 바로 얘기하는 것은 좀 경기 부양의 효과를 반감시킨다. 물론 경기 부양을 하는데 엄청난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으니까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한창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경기 부양과 증세를 함께 추진하는 이런 식이 돼버리면 오히려 시장이 위축돼서 원하는 그만큼의 어떤 경기 부양 효과를 올리지 못할 수가 있다. 지금 그런 지금 예상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특히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뭐 백악관과 연방상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 지금 아니면 사실 이런 그 어떤 증세 같은 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화당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지금 처리해야 된다는 건데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경제에 도움이 될런지. 뭐 이런 식이면 당장 내년에 이제 2022년 11월에 중간 선거 있는데 그때 가서 연방하원이건 연방상원이건 공화당이 뭐 하나라도 장악하게 되면 또 이런 모든 정책들이 또 물거품이 될 수 있고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서두르는 것 같아요. 네. 내년 11월 이후에는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참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이 백신 접종 범위를 확대한다. 그래서 뭐 4월부터는 좀 네. 뭡니까 시설도 지금 뭐 좀 하겠다. 뭐 이제 여기서 굉장히 네. 좀 확대를 했는데 아직도 궁금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남아있어요.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한 걸 들은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제 그랬잖아요. 다른 주는 맞아요. 다른 다 앞서고 주는 캘리포니아가 아주 최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뻔히 알잖아요. 다른 주하고 비교가 되니까 숨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결국 발표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1일부터 50살 이상, 4월 15일부터는 16살 이상 누구나 맞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관건은 그거죠. 예약해야 되는지. 지금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도 예약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맞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마 상식적으로 보면 예약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업이고 뭐 다 상관없이 나이만 일단 그 이상 되면 다 맞을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굳이 예약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누구나 그 백신 접종하는데 가가지고 뭐 아이디 가져가서 본인 나이만 입증을 하면 그러면 뭐 바로 맞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예약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발표가 안 됐어요. 네. 만약에 예약이 필요하다 그런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하겠다는 건데 예약을 하는 순간에 그 불편함 때문에 접속이 또 폭주할 것이고 그럼 이 의미가 사라진다. 그래서 의미를 살리려면 예약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약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 다저 스타디움이나 이렇게 백신 접종 센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너무 줄을 길게 서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그러니까 대형 접종 센터는 유지하되 네. 주변에 일반 병원 그런 데서도 맞을 수 있고 보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치의한테 가서 맞도록 그렇죠. 해야죠. 뭐 맞을 수 있고 네. 또 뭐 약국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데서 대형 그렇죠. 약국이나 이런 데서도 맞을 수 네. 있고 좀 맞을 수 있는 곳을 많이 자꾸 넓혀야 돼요. 많이 확장시켜야 넓혀야 돼요. 되겠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발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겠죠.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LA 카운티가 뭐 아주 좋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LA 카운티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네. 다음 주 중에는 어떤 발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요. 네. 예약이 없어져야 됩니다. 네. 예약이 있어가지고는 맞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